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퇴근 후 뭘 할지 생각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일하고 돈 받는 방식의 근간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면 어떨까요? 거창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2026년이 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정말 큰 변화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규정이 훨씬 더 까다롭게 바뀌었어요. 거기에 주 4.5일제 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고 노란봉투법이라는 시행되면서 노사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이래요. 실업급여 오른대? 그러면 좋은 거 아냐? 하고 넘어가기 쉽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정부가 복지를 늘렸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건 단순히 돈 조금 더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트에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유가 할인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유통기한이 딱 하루 남았어요. 그리고 계산대 옆에 작은 글씨로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죠. 이게 진짜 할인인가요? 아니면 마트가 손해를 줄이려는 전략인가요? 2026년 실업급여 인상이 딱 이런 구조예요. 수도꼭지는 조금 더 틀어줬는데 바닥에 있는 배수구는 훨씬 더 촘촘하게 막아버린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 변화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경제를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까? 고민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실업급여 상한액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두 번째, 반복 수급자들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규정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주 4.5일제 지원금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퇴사 타이밍을 고를 때도, 이직할 회사를 고를 때도, 혹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버텨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때도 훨씬 더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할 거고 최대한 실생활에 가까운 예시로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2026년 노동시장 변화의 핵심은 다 짚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그 소식부터 짚어볼게요.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이게 과연 우리한테 진짜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같이 한번 들여다봐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실업급여,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직장을 잃었을 때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6년부터 이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1일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6년 만에 처음 있는 인상이에요. 숫자만 보면 좋은 거잖아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갑자기 왜 착해진 걸까요? 복지 마인드가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걸까요? 정답은 후자예요. 사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안 올리면 법 체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해하려면 실업급여 구조를 잠깐 알아야 해요.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상한액은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이 금액 이상은 못 받는 최대치이고 하한액은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이 금액 이하로는 안 깎이는 최솥값이에요. 그런데 2026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 됐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같이 올라가요. 계산해보면 하루 66,408원이 되거든요. 근데 기존 상한액이 66,000원이었으니까 바닥이 천장보다 높아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편의점 알바생이 받는 최소값이 대기업 부장님이 받는 최대값보다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는 제도 자체가 작동을 안 하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상한액을 올린 거예요. 착해진 게 아니라 등 떠밀린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음식점 메뉴판에 기본 떡볶이가 5,000원인데 프리미엄 치즈 떡볶이가 4,900원이에요. 아무도 프리미엄을 안 시키겠죠. 그래서 억지로 프리미엄 가격을 올린 거예요. 서비스가 좋아진 게 아니라 메뉴판이 이상해진 거를 고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정부가 상한액이라는 수도꼭지는 살짝 더 틀어줬는데 동시에 바닥에 있는 배수구는 훨씬 더 촘촘하게 막아버렸거든요. 무슨 뜻이냐고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금 늘었지만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훨씬 더 까다롭게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돈은 더 줄게. 근데 받기는 훨씬 힘들 거야. 라는 거죠.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7조 7천억 원 적자 상태예요. 나갈 돈은 많은데 고가는 비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요건을 더 엄격하게 만든 거고 그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반복 수급자분들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최근 5년 사이에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아보신 분 계세요?
이직을 자주 하셨거나 계약직으로 일하시다 보니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게 된 분들이요. 2026년부터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가혹할 정도로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금액이 깎여요.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번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가 삭감되고 5번 받으면 40%가 깎여요. 그리고 6번 이상이면 절반이 날아가요. 예를 들어 원래 하루 68,100원 받을 수 있는 분이 5번 수급자라면 실제로는 40,86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크게 줄어들죠. 두 번째로 대기 기간이 길어져요. 예전에는 실직하고 나서 일주일만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반복 수급자분들은 이제 최대 4주까지 기다려야 해요. 한 달이에요. 수입 없이 한 달을 버텨야 한다는 거잖아요. 월세, 카드값, 식비, 이게 한 달이면 결코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직접 고용센터에 나와서 얼굴을 비춰야 해요. 예전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게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규정의 진짜 목적은 실업급여를 잠깐 쉬어가는 용도로 쓰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가요. 실업급여는 원래 진짜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일부에서 이걸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분들, 아니면 업종 특성상 비수기가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수급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불리한 변화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다가 예약을 자주 취소한 사람한테 거래 제한을 거는 것처럼 횟수가 쌓일수록 페널티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예요. 처음엔 작은 불이익인데 반복될수록 실업급여가 사실상 기능을 잃어버리는 수준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본인이 몇 번 수급자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정보 하나가 나중에 퇴사 타이밍을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주로 불리한 변화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는 변화도 있어요. 바로 주 4조이제 지원금이에요. 정부가 2026년에 324억 원을 편성해서 근로자들의 주간 근무 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 새로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직원들 근무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생기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 일부를 대신 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을 신청도 안 한 회사라면 복지에 관심이 없는 회사의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물론 아직 모든 회사가 주 4.5일제로 전환한 건 아니에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현장직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IT, 금융, 사무직 중심의 기업들에서는 이 흐름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이직 시장에서 하나의 복지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딱 여기서 이 주 4.5일제 흐름과 정반대 방향에서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 법의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데요. 2026년 3월부터 시행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어떤 회사에 파견된 하청 직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사장님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생기면서 하청 직원이 원청 대기업, 그러니까 진짜 갑을 관계에서 갑에 해당하는 큰 회사에도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형 건설사가 있고 그 아래에 여러 하청업체들이 있다고 해봐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이제는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 건설사에도 직접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이에요. 대기업이 수백, 수천 개의 협력사를 두고 있는데 그 모든 협력사 직원들과의 분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법 시행 이후에 노사 분쟁이 늘어나고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의 중에 을이었던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결정권자인 원청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 두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에는 이 법을 둘러싼 갈등이 산업 곳곳에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속한 업종이나 회사가 하청 구조와 연관이 있다면 이 흐름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꽤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내용들을 공부할 때 느낀 게 있었어요. 뉴스에서 실업급여 오른다, 주 4.5일제 도입된다,
이런 헤드라인만 보면 막연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 보다 싶은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잘라 말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제도 하나하나가 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고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제도가 나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뉴스 헤드라인에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복잡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내 상황에 맞는 정보 몇 가지만 알아도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타이밍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인상된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분들부터 적용돼요. 그러니까 만약 작년 연말에 홧김에 사표를 쓰셨다면 아슬아슬하게 인상 혜택을 못 받으신 거예요. 반대로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퇴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해요.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퇴사 사유가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돼요. 두 번째로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수급 횟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앞서 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3회 이상 수급자부터는 금액 삭감과 대기기간 연장이 적용돼요. 본인이 몇 번 수급자인지에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만약 본인이 이미 2회 수급자라면 이번에 한 번 더 받으면 3회가 되어서 10% 삭감 구간에 들어가요. 이 경우에는 이직보다 현재 직장에서 조금 더 버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미 5회 이상이라면 솔직히 실업급여를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소득 대비책을 먼저 고민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수급 횟수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조회 가능해요. 5분도 안 걸리니까 오늘 중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 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원하는 회사가 주 4, 5일제 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물론 이게 회사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가 324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금까지 주는데 그 신청조차 안 한 회사라면 직원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직 면접 때 직접 물어보기 어려우시다면 자플래닛이나 블라인드 같은 플랫폼에서 해당 회사의 근무 환경 후기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 4.5일제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전반을 보시면 그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감이 오거든요. 네 번째로 내가 속한 업종이 하청구조와 관련이 있다면 노란봉투법의 흐름을 지켜보세요. 원설, 물류, 제조업 등 원청과 하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2026년 하반기부터 노사관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아직 이 법이 어떻게 정착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회사가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는지를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안내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걸 다 한 번에 챙기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수급 횟수 조회 하나만 해보세요. 이 숫자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퇴사 타이밍, 이직 계획, 생활비 계산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경제를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경제 제도나 정책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실업급여 하나가 내 퇴사 결정을 바꿀 수 있고 노동법 하나가 내 회사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몰라서 손해보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그 미리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나는 몇 회 수급자야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는 팁을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우리 생활에 딱 맞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